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오늘 오전이죠. 미국 시간으로는 일요일 날 라이언 코헨이 X와 게임스탑 인베스터 릴레이션십 홈페이지에 공식적으로 eBay에 대해서 인수합병을 제안하는 문서를 업로드했습니다. 사실 저번 주 그리고 그 전까지 이베이에 대해 인수합병을 진행할 거라는 루머성 기사가 있었는데 이걸 공식적으로 확인해주는 단계가 되었고요. 정확히 라이언 코hen은 이번 인수합병 제안에서 어떤 의도로 인수합병을 제안하게 됐는지, 그리고 인수합병에 필요한 자금과 그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왜 인수합병을 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이 인수합병을 해야 되는 정당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공부한 내용과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어떤 점을 고려를 해야 될지 이걸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알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은 현재 이베이라는 이 회사가 게임스탑 대비 시총이 5배 규모인 점을 고려해야 됩니다. 비록 게임스탑이 9 빌리언 달러 정도의 현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약 시총이 40조에서 50조 가량이 되는 이베이를 어떻게 인수합병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는 좀 깊은 고민이 필요한데요. 거기에 그걸 알아보기에 앞서서 라이언 코헨은 왜 이런 종류의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 인수합병이 어떤 정당성을 가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 라이언 코헨은 GME에 들어오기 전부터 좀 이런 행동주의 투자자라는 자신만의 브랜드를 정하고 그의 일관되는 움직임을 좀 보여왔던 것 같습니다. 행동주의 투자자라고 하면 단순히 어떤 시세 차익을 남기는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투자를 하면서도 동시에 어떤 이 회사가 나아질 수 있는 방향 혹은 개선 혹은 뭐 법적 제도 혹은 뭐 이사회의 교체와 같은 추가적인 행동을 통해서 주주의 가치를 제고하고 또 그런 이미지와 브랜드를 가짐으로써 이 사람 혼자만이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투자함으로써 제3의 세력, 제3의 기관, 제3의 개인 투자자들이 함께 투자를 함으로써 그 효율을 극대화하는 그런 종류의 투자자를 말합니다. 사실 라이언 코hen 말고도 뭐 칼 아이칸이라든지 아니면 빌 에크먼이라든지 다른 종류의 행동주의 투자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라이언 코헨은 추이를 IPO 성공하고 난 뒤로부터 동일하게 BBBI, 노드스트롬 그리고 이번에 EBA까지 해서 똑같이 행동주의 투자자라는 그 이미지를 똑같이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과연 라이언 코헨이 여기서 얻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걸 따지고 봤을 때 첫 번째로 라이언 코헨은 이번 이베이 인수를 나섬으로 인해서 먼저 자신의 브랜드 평판 가치를 제고할 수 있겠죠. 사실 비록 라이언 코헨이 추이를 IPO를 성공적으로 해냈고 그리고 게임스탑의 CEO로 등극을 해서 흑자 전환을 이뤄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이언 코헨은 시장과 공개적인 어떤 사회적 이미지 자체가 아직까지는 게임스탑이라는 밈 주식, 뭐 흑자 전환을 했더라도 별다른 어떤 그 이후에 시장 가치가 크게는 없는 그런 회사의 CEO라는 이미지에 고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베이 인수합병을 진행하고 그 이베이 인수합병의 어떤 정당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좀 더 나는 그냥 민주식 CEO가 아니라 시장과 실제 주주들의 환경과 이익을 개선하는 운동가라는 이미지를 더 가져올 수 있을 것이고 또 월급과 보너스 혹은 퇴직금을 받지 않는 그런 성과주의의 투명한 CEO다라는 이미지, 개인의 이미지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이번 인수합병으로 인해서 라이언 코hen은 게임 주식 게임스탑의 새로운 이미지와 시장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려는 것 같습니다. 밈 주식에서 어떤 인수합병의 재료와 같이 좀 공격적이고 조금 더 M&A를 통한 추가 가치를 산정해낼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시장 평가를 받으려는 움직임으로 좀 보이고요. 만약 이베이에서 이베이 인수합병이 성공할 경우에는 저기 게임스탑 이사회에서 약속했던 1억, 7억 주 가량의 스톡 옵션 이 성과 보상안으로 이미 예정돼 있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거의 한 절반 혹은 그 이상 정도의 보상안을 한꺼번에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로또 같은 인수합병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아봐야 할 것은 핵심은 이거죠. 과연 이 인수합병은 어떻게 진행될 것이고 이 인수합병의 어떤 주요 쟁점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이 인베스터 릴레이션에 나온 라이언 코헨이 제시하는 인수합병의 주요 골자를 보면 라이언 코헨은 이베이에 대해서 주당 125불 정도의 가격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걸 총 시총으로 따져보면 약 55.55 빌리언 정도의 시총을 구매를 하겠다. 지분으로 구매하는 게 아니고 100%에 대한 이베이에 대해서 인수를 진행하겠다라는 것이고요. 한마디로 게임스탑과 이베이를 완전히 합쳐버리겠다라는 공격적인 인수합병 진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나오는 것은 라이언 코헨은 26년 2월부터 이미 이베이에 대해 지분 확보를 시작했었고 지금 이미 5% 정도의 이베이 지분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일단 차치하고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게임스탑이 현재 시총이 약 11 빌리언 정도의 현금은 9 빌리언 정도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이런 어떤 제한 사항 속에서 과연 어떻게 55빌리언에 따라 55빌리언 정도의 이베이를 100%를 다 인수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것이 가장 주요된 쟁점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라이언 코헨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라이언 코헨이 제시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50%는 현금으로 제시를 하고 나머지 50%는 게임스탑의 주식으로 지급하겠다라는 것이고요. 50% 현금만 하더라도 약 27 빌리언 정도 27 빌리언의 현금을 조달하고 나머지 27 빌리언을 주식으로 게임스탑의 주식으로 지급하겠다는 거죠. 요 내용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풀어보면 약 8빌리언 정도 8빌리언 정도는 현금으로 제시를 하고 TD뱅크에서 20빌리언 가량의 차용을 이미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27빌리언이 해결이 되고요. 나머지 27빌리언 정도를 게임스탑 주식으로 지급하겠다는 게 현재 라이언 코헨의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 라이언 코헨이 공개한 주주 서한에 따르면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데 대략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라이언 코헨이 보기에 현재 이베이의 이사회는 생각보다 좀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다. 이들이 쓰는 뭐 비용이라든가 마케팅비 이런 것들이 어, 사용하는 비용에 비해서 주주 가치로 환산되는 게 좀 적다. 음, 그래서 만약에 라이언 코hen 자신 내가 CEO가 된다면 이러한 소모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어, 어쨌든 내가 좀 더 매출을 올려서 현재 대비 약 1.6에서 1.7배 정도가 되는 주식 대비 가치, 주식 대비 수익을 약속할 수 있다. 또한 게임스탑은 오프라인 지점이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 이베이는 이런 오프라인 지점이 굉장히 협소하고 부족하다. 따라서 이런 이베이와 게임스탑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합쳐지게 된다면 굉장히 시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인수합병은 이베이의 주주들 그리고 더 나아가 게임스탑의 주주들에게 더 큰 이익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나 라이언 코엔은 게임스탑의 CEO로 재직하며 월급을 받은 적도 없고 보너스를 받은 적도 없이 굉장히 투명하고 능력 있는 운영으로 인해 흑자 달성에 성공했고 또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이뤄냈다. 그래서 나는 현재 이베이 이사회보다 더 능력 있고 더 유망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인수합병에 대해서 지지를 바란다. 이런 식으로 의사표명을 했고요. 따라서 어떤 굉장히 그 수학적이고 그냥 가치 산정만 돼 있는 그런 서한이지만 이거를 좀 현실적인 내용으로 치환해 보면 요약하면 이렇죠. 나는 이베이의 현재 이사회보다 능력이 있다. 그리고 더 잘할 수 있다. GME에서 내가 해낸 성과를 봐라. 따라서 나는 이베이에서 CEO가 될 자격이 있다. 이런 식으로 공격적인 인수합병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생각보다 굉장히 직접적이고 확고한 제안서를 보냈는데 정확히 얼마의 가치가 지금 형성되고 있는지, 이베이의 이사회가 어떤 손실을 보고 있는지, 그리고 라이언 코hen 나는 어떤 개선을 할 수 있고, 어떤 수익 증가를 약속할 것인지, 나는 1년 내에 이런 성과를 달성할 것이다. 나는 게임스탑에서 이렇게 성과를 냈고, 나는 이베이의 CEO가 돼서도 월급도 받지 않을 거고 보너스도 받지 않을 것이다. 또 퇴직금도 약속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오직 성과 기반으로 하는 보상만 수령할 것이다라는 강력하고 좀 심플한 그리고 공격적인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음, 그래서 이런 내용을 기반으로 볼 때 과연 이번 합병 시도의 장점은 무엇인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핵심 쟁점은 이겁니다. 라이언 코헨이 준비한 9 빌리언이라는 현금 그리고 TD뱅크로부터 확보한 20 빌리언이라는 차용 그러니까 27에서 한 8 빌리언은 이미 정해져 있는 고정되어 있는 상수인 것이고 결국 남은 건 나머지 50%의 게임스탑 주식이 얼마까지 올라서 그 가격대를 유지할 수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베이 주주들과 이베이 이사회가 느낄 이 인수합병이 얼마나 신뢰성 있고 담보성 있고 또 이베이 주주들에게 설득력 있고 또 이득으로 돌아올 수 있느냐가 결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지금의 라이언 코헨이 제시한
제안서에 따르면 결국 나머지 50% 게임스탑 주식이 얼마나 높은 주가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가치를 확보하느냐가 사실 중요할 것으로 보이시고요. 이번 합병에 소요되는 기간은 대략 최소 4개월에서 최대 길게는 18개월까지 소요가 될 건데, 왜냐면 기본적으로 이베이 이사회에서 이 라이언 코hen의 제안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 혹은 조정 과정을 거칠 것이고, 라이언 코헨은 지금 이 제안서에 보면 설령 이베이 이사회에서 반대를 한다 하더라도 나는 이베이의 주주들에게 직접 이 제안을 표명할 의사가 있다라고 표명을 했기 때문에 만약 이베이 이사회에서 이것을 반대한다면 라이언 코헨은 아마 지분을 가지고 경쟁하게 되는 프록시파이트를 염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차차 게임스탑 주식과 이베이 주식에 있어서 라이언 코헨은 어떤 이 둘 사이의 가치 사이에서 지분 확보를 나서서 결국엔 그 지분을 기반으로 한 이사회의 지분권에 대해 도전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최소 2027년까지는 앞으로 일정이 남아있다. 그래서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차피 게임스탑이 가지고 있는 현금과 사용된 21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게임스탑의 현재 주가가 얼마나 높게 유지가 되고 또 기관이라든가 혹은 다른 단기 트레이더라든가 개인 주주들이 얼마나 유동성을 잠가서 높은 시총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주요 쟁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깊게 들어가서 과연 지금 게임스탑 주식이 높게 유지되려면 결국에 가장 당도에 있는 문제는 현재 전환사채 전환가 28불이고요. 그 다음 워런트 전환가 32불이 설정되어 있는 아비트러지 세력에서 이것을 과연 롱으로 전환할 것이냐 혹은 이 28달러와 32달러에 도달하지 못해서 다시 거기에 대한 숏 해칭을 통해서 추가 이득을 취할 것이냐가 가장 핵심 쟁점인 것 같고, 따라서 이번 주와 다음 주 게임스탑 주식의 가격이 28달러와 32달러를 넘어서 유지를 할 수 있느냐 혹은 거기에 닿지 못하고 다시 떨어질 것이냐, 이게 가장 당도한 문제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만약 32불이 유지가 돼서 32불 이상이 유지가 되고 게임스탑에 추가적인 자금이 지급이 된다면 결국에 40불이나 50불이 갔을 때 그 40불과 50불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느냐가 향후 라이언 코헨이 프록시 파이트를 할 때 어떤 라이언 코헨의 설득력과 힘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과연 우리는 이 이베이 인수합병 진행에 있어서 어떤 걸 얻을 수 있느냐라는 걸 현실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결국엔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라이언 코헨이 결국 행동에 나섰고 또 라이언 코헨은 현실적인 자신의 목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기점으로 인해서 게임스탑이라는 주식은 이전에는 밈 주식에서 흑자를 전환했던 그런 카테고리였다면 지금부터는 라이언 코헨이 이 게임스탑이라는 주식을 이용해서 새로운 더 큰 인수합병을 나서는 그런 공격적인 투자 혹은 지주회사, 뭐 아직까지 지주회사라고 정확히 표명된 건 아니지만요, 인수합병을 시도하는 그런 공격적인 M&A 관련 주다라는 카테고리 재평가가 있을 수 있겠고, 만약에 이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최소 28에서 32불 이상의 가격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만약 라이언 코헨이 인수합병에 성공한다면 라이언 코헨은 현재 보상안을 통해 시총
시총 100빌리언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만약 달성하게 되면 결국 어떤 뭐 추가 희석이나 그런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 주가 80에서 100불 가량의 유지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음, 물론 이것을 라이언 코hen이 실패를 한다. 뭐 이베이 이사회에서 반대를 하고 그 이후에 추가 지분 확보나 프록시 파이트에서 어떤 좀 게임스탑의 주식이 빌빌거리고 횡보하고 하락해서 이베이 주주들로 하여금 이 인수합병은 현실성이 없고 우리는 반대한다라는 대결이 안 좋게 흘러간다면 결국 또 게임스탑은 어, 인수합병, 그러니까 도박적인 인수합병에 실패한 주식으로 다시 낙인을 찍히게 되겠죠. 어, 그래서 제 개인적인 계획은 일단 이번 주에 28불에서 32불을 지키느냐, 혹은 넘어갈 수 있느냐가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점일 것 같고, 그 다음은 38불이 전환사채를 조기 전환하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또 거기서 38불이 지켜지느냐가 그 제 다음 타겟이고, 거길 넘어간다면 만약 정말 40불 정도에 갑자기 도달하게 된다면 거기서는 아무래도 좀 많은 규모의 지분을 미리 전환을 해서 미리 수익 실현을 하고 좀 관망을 할 것 같습니다. 어, 제 생각에 여기서 남아있는 새로운 재료는 음, 이베이 이사회에서 어떤 반응을 할 것인지가 앞으로 저희가 어, 캐치업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지금 쟁점으로 꺼내든 것이 게임스탑의 주식 가격이 얼마나 높게 유지되느냐이기 때문에 이번 6월 8일 게임스탑의 주주총회관 총회까지 있어 과연 로어링 키티가 여기에 공개적인 의사표명을 할 것인지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촉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게임스탑에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이번 주에 28불과 32불을 유지하느냐의 여부, 그리고 6월 8일까지 있어서 과연 로어링 키티가 새로운 공개적인 표명을 하느냐의 여부, 이 두 가지에 있어서 좀 중점적으로 어, 집중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도박적인 수이긴 하지만 어, 라이언 코헨이 만약, 그러니까 라이언 코헨은 제 생각에 있어서 이 게임스탑을 이끌고 구해내고 체질 전환을 하고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사실 모든 원동력은 어떤 시장의 관심, 개인의 관심, 투자자들의 관심, 밈, 급등, 로어링 키티, 혹은 그 다른 어떤 에너지에서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똑같은 궤로에서 이번 이베이 합병도 어떤 굉장히 사회적인 운동을 통해 혹은 개인 주주들의 단합을 통해 혹은 기관들의 단기 트레이딩 변동성을 통해 이런 합병의 성과를 달성하려는 목표가 있는 것 같고, 이게 성공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주주들은 그래도 최소한 2배에서 3배 정도의 어, 주식 차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 제가 볼 때 저희가 지금 당도에 있는 진행하고 있는 단계는 쇼스키즈가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라는 단계는 확실히 아니고, 과연 게임스탑이 이런 거대한 인수합병 혹은 거대한 메인 스트림에 대한 시장으로 나아가서 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을 것이냐, 어, 빅컴퍼니가 될 수 있을 것이냐라는 어, 분기점에 있는 것 같아서 재밌게 공부하면서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더
뭐 궁금하신 내용이나 토론을 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